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이게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사는 걸까?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8년을 버텼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28년 동안 가정을 지켜왔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늘 옆에 있었던 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간섭이었습니다. 절에 꼭 같이 가야 된다, 아니면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생활 하나하나 간섭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년 5년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28년 동안 계속된다? 숨이 막히죠. 남편도 문제였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고 대화는 줄고 의심만 커졌습니다.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가 버텼는데 결국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갑상선암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과연 결혼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했고요. 집에 나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간섭으로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전부 다 인정됐습니다. 결과는요, 위자료 수천만 원과 재산 분할까지도 인정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의뢰인이 고통받았던 시간에 대해서 비로소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죠. 여러분, 사랑은 참을성으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는데 참기만 하면 병만 걸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혼자만 참는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문제가 반복된다면 법적인 해결을 고민해야 된다. 가정 문제는 집안에서 끝내야지 밖으로 끌고 나가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요, 진짜 창피한 건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참는 것도 용기란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결단하는 것도 용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아야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참는 것도 좋겠지만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상간소송입니다. 이번엔 다른 의뢰인 사건이었었는데요. 남편과 오래 살면서 크게 부족한 점이나 불만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배신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분노를 참으시기 어려울 겁니다. 아내는 그래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가정이 무너졌고 이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사건들도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에서요. 분류는 도덕적인 문제에서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간통죄가 물론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책임까지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엄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위자료를 그냥 받을 수는 없겠죠. 증거가 있어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카톡, 사진, 통화기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담도 있으실 거고 최대 6개월 정도는 법적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명확한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분노로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찾아간다면 오히려 나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폭행 등 형사고소를 실제로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취하라는 제시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법원은 냉정하게 기록과 증거로만 판단을 하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사건, 선택이 문제죠. 28년 동안 참았지만 결국 결단했던 선택,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법적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선택.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어떤 건 후회가 되고 어떤 건 내 삶을 지켜주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후회는 나중에 찾아오지만 선택은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회되는 선택을 줄이려면요, 때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홈킴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남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하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증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내가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가정생활의 특성상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가까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오히려 증거 수집 방법들을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혼 상담 또는 이 상간 소송 관련된 상담을 받는 것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우리 가정에 어떤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들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발걸음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저희의 직업 윤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쭤보지만 개인사가 궁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되시겠지만 한 번 더 용기 내셔서 저에게 찾아오신다면 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해 드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은 나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존중 없는 이익내는 결국 병이 된다. 둘째, 분류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셋째, 참는 것은 용기지만 결단하는 것은 더 큰 용기다. 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에게 자료도 검토받으시고 조언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저한테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정경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